이건 뭡니까? 나는 공무원이다, 나는 가수다라는 건 있었는데 나는 공무원이다. 이 기자 일단 뭐 좀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30대 공무원이 했단 말인데요. 강원도 이제 원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남의 건물에 주차를 했다가 이 차를 빼달라고 이제 건물주가 요구하자 여기에 이제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됐습니다. 어제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이 술을 취한 채로 이 건물주에게 다가가 나는 공무원이야 삐삐삐 잘하라고 삐삐삐 이런 식으로 욕설을 했고요.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이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술이 깬 뒤에도 이틀 동안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디 공직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. 야, 진짜 공무원 뭐 위세가 뭐 장난이 아니네요. 자, JTBC가 그날 그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는데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. 공무원인데 뭐 어쩌라고 그걸 가야고 네가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는 건강하시는 건 아니세요. 그래 내 대표 누구 아니야? 시향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고 불안하더라고요. 집사람 보고 제가 어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. 아니 술 취해서 또 언제 어떻게 또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해코지 할 수도 있고. 자, 보통 저렇게 저였다면 나 공무원이야 그러면 근데 뭐 이랬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공무원이 뭔데요? 그러니까요. 뭐라고 그게 뭐 중요하거나 오히려 본인이 공무원인데 저렇게 잘못된 상황이라 그러면 공무원을 숨기는 게 일반적 공무원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요. 오히려 자랑하지 진짜. 않죠. 그러니까. 공무원이면 오히려 더 약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그렇죠. 이 사람 너무 만취한 것 같고요. 뭐 뒤에 또 나오지만 문자같이 보내는 모습까지 있습니다.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뭐 프라이드, 자부심이 강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뭔가 잘못 좀 교육이나 받은 상황이 아닌가. 공무원 절대 문자 좀 높지 보세요. 않습니다. 저 내용 좀 보십시오. 저거. 네, 공직자라면 더더욱이나 시민들한테 잘 해야죠, 사실은. 고졸이냐 뭐 이런 것도 네. 있고 말이죠. 참. 아니 근데 지금 문자 내용도 나가고 있지만 뭐 취중이었다고 치더라도 뭐가 됐든 심하다. 예, 그렇지 않습니까?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죠.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저희 공무원 될 때 공무원 선서하거든요. 그리고 공무원이 지켜야 될 내용들 다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. 분명히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지금 저 앞서 잠깐 뭐 이 문자도 나갔지만 이 협박성 문자를 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? 그 면전에서 하던 얘기 말고도. 네, 맞습니다. 이게 술이 깬 이후로도 문제가 반복됐는데 공무원이 이제 술에 깬 이후로도 이틀 동안이나 이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. 그때는 맨정신이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아하. 근데 이제 이 말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입니다. 뭐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, 끝장을 보자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고요. 뭐 고졸이냐,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사람들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는데 뭐 입장은 내놨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보통 술에 취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시죠? 기억이 안 납니다. 기억이 안 난다. 어.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했습니다. 근데 문자 보냈을 땐 제정신이었을 거 아니에요? 뭐 그럼 보낸 거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사과는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사과도 했다고 하고요. 하지만 이 건물주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원주시청에도 이제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. 시청 역시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아니 근데 제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문자 보냈을 땐 취중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. 100%. 그런데도 방금 나왔지만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양반은 진짜 좀 위험하네요. 진짜. 그게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네. 100%는 아니겠지만 99% 제가 100%가 감히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의 뉘앙스를 알잖아요. 그러니까 저 텍스트 문자를 보면 정말 술이 취해서 기억 안 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내가 엉망진창인 말을 해야 되고 단어도 저희 술 취하면 분명히 맞춤법 틀려요. 보셔서 맞아. 아시잖아요. 그렇죠. 그 중간에 있는데 완벽하게 저렇게 정확하게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말 공직자로서 사과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
그 원주 쪽에서는 그런 분명히 얘기합니다. 나의 뒷배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좀 어묵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. 좀 죄송스럽지만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.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원주 시장님은 뭐 공교롭게도 막 그 도매금으로 또 욕을 먹게 됐다. 뭐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그 변호사님,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경찰 수사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해당 공무원은 좀 어떤 상황이 될까요? 범죄가 뭐 협박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. 협박죄는 뭐냐면 사람한테 해악의 고지를 해서 위협감을 줬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약간 애매해요. 공무원이라고 하면 겁이 납니까? 또 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협박죄 부분을 볼 거고요. 그것보다는 징계는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주시청 내에서 징계 부분도 아마 별도로 진행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아마도 뭐 본인도 지금 뭐 많이 반성을 하고 있겠죠. 자, 알겠습니다. 사건